안녕하세요. 오늘도 플러터를 배우는 앱 개발 기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플러터 개발 환경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모바일 앱을 위한 여러 개발 방법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앱은 상황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개발 방법이 현재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네이티브 앱, 그리고 웹 기술로 구현한 웹 앱, 그리고 웹과 앱의 장점을 하나로 합친 하이브리드 앱이 있으며 이는 현재 크로스 플랫폼 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살펴볼 것은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네이티브 앱입니다. 이 네이티브 앱은 모바일 기기에서 작동이 최적화된 네이티브 언어, 즉 각각 운영체제 플랫폼에 맞는 언어로 개발된 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 같은 경우에는 코틀린, 자바로 쓸 수 있고 iOS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 C를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에 맞춰 개발되며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쉽게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나 마이크, GPS, 그 외 다양한 기능 등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고 개발과 시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모바일 운영체제마다 각각 다른 언어를 직접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스토어에 올라가는 것을 각 개발 언어에 맞게 최적화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성능이 매우 좋고 최적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웹 기술로 구현한 웹 앱입니다. 웹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웹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웹 브라우저, 즉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웹 기술이라고 하고 이것을 줄여서 웹 앱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것은 네이티브 앱처럼 보이는 특징도 있고 기능도 매우 비슷하지만 동작 방식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을 활용하여 구현을 하고 있고 이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이 웹 서버에 직접 접속을 해서 출력을 하는 형태로 동작되어 있고 이것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화면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인터넷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네이버 화면이나 다음 화면, 구글 화면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웹 앱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웹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으나 카메라 같은 기기 자체 기능 접근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비스에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기기를 직접 사용한 앱에는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HTML5나 여러 가지 기능으로 대체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웹 앱 또한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점을 합쳐 만든 크로스 플랫폼 앱, 하이브리드 앱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울 플러터와 같은 것은 하이브리드 앱이 되겠습니다. 이는 네이티브 앱과 웹 앱의 개발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보이는 그림은 네이버 웹 앱인데 실제로 이것은 이 하이브리드 앱으로 구현한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 기반 제작을 하는 것은 화면이나 기능과 같은 콘텐츠 영역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나 겉모습 혹은 패키징이나 기기 접근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앱으로 포장되거나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자체 기능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 구현이 가능하고 앱스토어를 통한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이티브 개발과 동일한 방법으로 출시가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가 플러터는 하이브리드 앱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크로스 플랫폼 개발 환경과 특정 환경 종속 개발 즉 네이티브의 환경의 차이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네이티브는 특정 플랫폼에서만 동작하는 언어 및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고, 크로스 플랫폼은 한 번의 개발로 다양한 환경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플랫폼 개발은 개발 언어에 집중해서 언어 학습 및 개발 진행이 가능하고, 유명한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배울 플러터 외에도 닷넷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자마린,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웹 기반으로 제작이 가능한 리액트 네이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배울 플러터는 구글에서 개발하고 다트라는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 개발 환경의 과거를 잠깐 살펴보면, 이 크로스 플랫폼 환경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자바라는 언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바 언어는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개발 언어를 띠고 있는데, 이 자바는 컴파일, 이 소스 코드를 실행 가능한 형식으로 만드는 이 컴파일 과정에서 가상 실행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을 실행 가능하도록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파일을 통해서 바이트 코드가 발생을 하면은 윈도우에서 동작하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나 맥에서 동작하는, 그리고 리눅스에서 동작하는 버추얼 머신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런 크로스 플랫폼 개발 환경이 조금 외면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리소스를 매우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 조금 사용자가 느리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낸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나오는 크로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배포 및 출시의 간편함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하고 앱 개발을 각각 앱 개발을 통해서 각 개발한 것을 이 버그 테스트나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행을 한 다음에 각각 출시하고 각각 유지 보수해야 되는 특징이 있으나, 크로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획과 유지 보수까지의 사이클이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추가적인 기능을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앱 개발 단계에서 한 가지의 개발을 수행을 하면은 바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서 살펴본 크로스 플랫폼의 조금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플러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는 2017년에 세상이 공개가 되어 사용자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는 2.0을 공개하고 22년도에 3.0을 공개하면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으면서 많은 사용자를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 현재 8.24 버전을 배포 중에 있고, 조금씩 중요한 기능이 나올 때마다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우측에 보이는 그림은 플러터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건데, 이 플러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devdev라고 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접근하기 쉽습니다. 이런 플러터 사이트에 가면은 가장 큰 표어가 Build Apps for Any Screen이라고 하는 표어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동작하는 것, 그리고 모바일도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에서 동작하는 이미지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크로스 플랫폼 개발 환경을 자세히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터는 다양한 기업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이트, 즉 여러 가지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많은 사용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언어가 지속적으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플러터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빠르다, 생산적이다, 유연하다 라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빠르다는 플러터 코드는 어떤 장치에서도 빠르게 성능 발휘가 가능하도록 자바스크립트, ARM, 인텔 장치 코드로 바로바로 컴파일 돼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핫 리로드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빌드하고 업데이트 내용을 모든 걸 다시 컴파일하지 않고 바로바로 확인해서 대기 시간 없이 효율적으로 개발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픽셀을 제어 가능하고 모바일 앱, 모바일, 웹, 데스크톱 같은 인베디드 장치 같은 단일 코드 환경 같은 곳에서도 장치 맞춤형 디자인 배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러한 유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리눅스, 맥, 안드로이드, iOS, 그리고 웹브라우저로 접속 가능한 모바일이나 데스크톱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러터는 주 사용 언어로 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트는 이 플러터 배포와 함께 개발한 언어로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언어와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스크립트 언어의 특징을 모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간결한 코드 작성에서부터 이 다양한 그 코드 그리고 타입의 호환성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은 그 하나의 배열에 여러 가지 타입을 담기 어려운 구조를 전통적인 언어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이 스크립트 언어의 특징인 그 타입의 유연한 대응을 통해서 이 리스트 타입에도 숫자, 문자, 그리고 이 불련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다양한 내부 개발된 패키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발에 많은 시간을 쏟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트로 개발한 이 플러터는 실제로 이 플러터 아키텍처 레이어라는 형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그림 같이 프레임워크 레이어, 엔진, 그리고 임베더라고 하는 세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경우에는 실제 플러터 앱 개발자가 사용하는 상위 수준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이런 기능을 통해서 마테리얼이나 쿠퍼티노 같은 화면을 표시하거나 위젯을 표현하고 화면을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제스처를 인식을 하거나 그 외에 다트로 개발한 언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지원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라고 하는 파트는 플러터의 핵심 요소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C++로 작성이 되고 있으면서 스퀘어 엔진을 통한 그래픽 파일, 다트 런타임 등을 플러터의 핵심 API를 구현하여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엔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서비스 프로토콜이나 뭐 컴포지션, 플랫폼 채널 같은 이 엔진을 구성한 요소들이 있고 다트에 대한 부분, 렌더링을 실제로 동작해주는 부분, 시스템 이벤트 처리, 그 다음에 다트 런타임을 관리하는 부분, 그 프레임에 대한 스케줄링, 에셋에 대한 해상도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파이프라이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텍스트 레이어를 관리를 해줌으로써 이 플러터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베더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특히 임베더는 운영체제와 닿아 있는 곳으로서 플랫폼에 종속된 렌더링을 수행을 하고 있고 입력이나 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루프를 처리하거나 스레드에 대한 처리 그리고 네이티브 플러그인에 직접 접근을 하는 부분, 앱을 패키징하는 부분에 접근을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안드로이드, 맥, 윈도우, 리눅스와 같은 OS에 특화된 부분의 코드 혹은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각 OS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실제 플러터로 개발된 가장 기본적인 앱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트 앱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이제 플랫폼에 특화된 레이어와 엔진의 레이어 그리고 프레임워크 위에 직접 작성된 이 다트 앱이 프레임워크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러터에 대한 프레임워크와 앱을 모아서 다트가 실행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하는 것은 엔진이 실행 환경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UI를 표시를 하거나 플러터의 다양한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베더 API를 통해서 실제 OS에 맞게 구현된 인베더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한 인베더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실제 플랫폼별 동작된 부분을 실행 가능한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런너에서는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UI 구성 요소에서 두 가지를 짧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플러터에는 모바일 앱에서 표현할 수 있는 마테리얼 스타일과 쿠퍼티노라고 하는 두 가지 스타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테리얼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에서 기본 사용하는 U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UI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단을 가득 채우거나 밑에 버튼이 있는 등의 기본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는 방식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마테리얼 UI 같은 경우에는 꼭 안드로이드에서만 볼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보다 이 쿠퍼티노 환경이라고 하는 아이폰 환경에서도 이 마테리얼 스타일을 실행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쿠퍼티노 스타일은 아이폰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UI를 그려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쿠퍼티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애플이 있던 지명 중에 하나인데 이 쿠퍼티노 스타일은 즉 아이폰에서 기본 사용하는 UI라고 볼 수 있고 스타일은 많이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이폰이 주는 어떠한 아이폰스럽다, 아이폰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스타일이 이 쿠퍼티노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발을 하면서 비슷한 둘 중에 조금 더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 저는 주로 마테리얼 디자인을 기반으로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앞에서는 플러터 관련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서 플러터의 어느 정도 기반 구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플러터 관련 도움될 만한 사이트 몇 개를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ub.dev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플러터에서 사용 가능한 패키지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패키지는 미리 만들어둔 기능을 가져다 쓰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플러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 검색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즉 토스트 제가 아는 토스트는 먹는 토스트도 있지만 화면에 여러 가지 경고 문구를 띄워주는 플러그인을 토스트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토스트를 검색을 하면은 지원하는 SDK, 플러터 SDK 그리고 지원하는 플랫폼을 적어서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트3에 호환이 된다는 표시도 볼 수 있고 라이센스 표시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져다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에 있는 요소는 웹만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래 있는 요소는 안드로이드, iOS, 웹을 모두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패키지나 아니면은 어떠한 구현 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본다고 하면은 이 pub.dev에서도 검색을 해서 나온 것은 프로젝트에 바로 반영할 수 있어서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플러터 토스트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아래에 있는 페이지는 리드미 페이지라고 해서 실제 Git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이 리드미 즉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 방법이나 사용 예시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적어 놓는 페이지를 리드미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페이지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배포하는 사람 그리고 이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혹시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토스트 라이브러리 for 플러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설명을 보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개발자들은 모두 자기가 구현하는 것 외에도 잘 만들어진 패키지를 잘 조합해서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개발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트패드라고 하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트패드는 노트패드와 같은 느낌으로 기본적인 다트 문법 연습이 가능한 사이트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왼쪽에는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출력되는 콘솔 그리고 각 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서 이슈가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실행하는 플러터의 버전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치가 필요 없는 웹 기반 실행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러터를 문법을 연습을 하고 싶다. 그 문법을 기초적으로 배워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다트패드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법 연습을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여기 들어가서 똑같은 코드를 입력하고 런을 한번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